네, 법무사 김옥태입니다. 이번에 다 합격하신 분들이신가요? 그죠? 예. 아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번에 24기인가요? 예, 저는 12기거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뭐 대부분 여기서 이 학원에서 공부하셨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기가 좀 쉽겠죠. 1월 7일부터 그 뭐죠? 연수라면서요. 그죠? 면접이 없어졌으니까 일정이 엄청 당겨졌네요. 우리 때는 3월 달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공백 기간이 합격자 발표하고 연수 들어가는 기간까지가 너무 길었어요. 중간에 면접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시간이 너무 잖아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 지금 참 잘 됐네요. 사실 면접은 필요 없는 거였는데 저도 면접 물어본 말에 제대로 대답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합격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시는지 아우 정말 그래서 멘붕이 오잖아요. 갑자기 당황하면 5명 쭉 세워놓고 면접을 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당황해가지고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막 그랬는데 그런 뭐 공무원 시험은 면접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걸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야 뭐 걸을 실력이 있지만 이건 뭐 쉽게 말해서 사업자인데 그죠? 자기 능력에 따라 먹고 살도록 해줘야죠. 면접 가지고 떨어뜨리면 안 되겠지. 실력이 없어가지고 없어진 것 같고요. 잘 됐죠. 시간도 세이브하고. 그다음 제가 이제 강의할 게 상업 등기인데 여러분 1차 때 많이 공부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는 안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 봤어요, 저도. 그리고 뭔가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그 이론들이 상업 등기 하면서 적용되느냐 안 돼요. 생각이 안 나요. 민법처럼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등기법처럼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쪽에서 따로 놀아요. 그냥 그래서 이론적으로 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실무에서 이렇게 일 처리하더라. 그리고 상업등기법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관 만들어주고 법원에 등기소에 제출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안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 만약 빠진 게 있나 없나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미 다 법에 맞게끔 모든 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양식을 꾸미고 그다음에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 그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그게 오히려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수를 얼마 받느냐겠죠. 그렇죠. 싸게 받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 교재는요. 제가 강의를 대비해서 이렇게 모아둔 건 아니고 그냥 실제로 제가 다 처리했던 사건입니다. 처리했던 사건이고 제가 쓰는 양식이에요. 쓰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개업하시고 실제로 이걸 이용하셔도 이것도 저 따라 하셔가지고 보정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등기, 변경등기, 유상증자등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점, 이전등기랑 실무에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그걸 실어놨기 때문에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업등기의 기본. 빈도는 가장 높고요. 모든 법무사님들은 이건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못하면 법무사님이 아니죠. 자, 먼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한번 보실까요? 이거 개인정보 지원이라고 힘들었어요. 정말. 이거 몇 번 확인했는데 요즘 개인정보가 엄청 엄격하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옛날에 법인 등기부라든지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법인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그랬죠. 이름이 지금 바뀌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기인갑당하고 1, 2, 3, 4, 5, 6 하고 남자면 1.
이렇게 표시됐어요. 등기부에. 법인 등기부든 부동산 등기부든.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표시 안 돼요. 남녀 성 구별도 안 합니다. 이것까지만 공시돼요. 그리고 법인 등기부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는 주소가 기재되죠.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 이런 식으로 대표이사는 기재되고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공시를 안 해요. 그다음 또 최근에 이게 최근에 바뀐 것 같던데요. 경매 나중에 이제 업을 하시다 보면 경매 사건도 뭐 처리하시고 경매 사건도 검색하실 텐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법원의 경매 사건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그 회원 가입하시고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경매 사건 보시면 신청인, 경매 신청인 김갑동, 그다음에 채무자요. 소유자 겸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 김을동, 가압류권자도 있겠죠. 뭐 가압류권자 이병동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름이 다 공시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성만 공시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그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 사건 번호만 알면 이 경매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었어요. 이것만 봐도 이름만 보면. 근데 이렇게 다 동글동글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도 저도 열심히 지웠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펜으로 지웠는데 나중에 이제 수정 펜으로 지웠는데요. 이게 등기부입니다. 보시면 이제 앞으로 지겹게 많이 보실 텐데요. 맨 위에 등기번호가 나오죠. 등기번호는 관할별로 부여가 됩니다. 등기번호. 그다음 등록번호는 법인 등록번호를 말해요. 13자리. 우리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랑 같아요. 고유번호죠, 이건. 상호가 나오죠. 주식회사 뭐뭐. 주식회사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회사를 뒤로 빼고 싶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또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상호에서는 아시다시피 동일 상호는 안 되죠. 동일 관할에서 동일 상호는 안 됩니다. 서울은 상업등기소가 하나죠. 서초동에 있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동일 상호로 설립은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럼 동일 상호인지 아닌지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면 법인 상호 검색하는欄이 있습니다.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그죠? 아직 뭐 해보시진 않으셨겠죠. 다폰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볼까요? 인터넷 등기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핸드폰. 네. 다 스마트폰 맞죠? 네. 안 가지고 오셨나요? 그래요? 이거 갑자기 변수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같이 보시면 안 될까요? 네. 같이 보세요. 보는 게 수업 효율을 위해서. 제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 등기소 친 다음에 그걸 앱을 다운 받아 놓으세요. 네. 어차피 이제 그걸 자주 사용하실 거예요. 그 절차를 일단 밟으십시오. 바탕화면에 다운받아 두시고 핸드폰 안 가져오셨나요? 그렇군요. 이거,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변수를 전혀 생각 못 해가지고. 무료
무려 5분의 2가 지금 하자가 있네요. 이거 어마어마한 확률인데요, 이거. 야, 이거 참. 설치하셨어요? 그 열면 이제 모바일 형태로 나오죠? 그럼 맨 밑에 내리시면 PC 버전이 있습니다. 그 확인 취소 나오죠? 그냥 취소 누르세요. 그냥 이거 화면만 볼 테니까요. 혹시 노안 때문에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네. 저도 노안 때문에 잘 안 보이던데. 이제 나오죠? 인터넷 등기소 맨 왼쪽이요. 아이디 비밀번호 있죠? 그건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면, 합격했죠? 죄송합니다. 등록하시면 그때 아이디 비밀번호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다음 오른쪽에 박스 있죠?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동산 채권, 담보 등기가 있습니다. 다음 메뉴에 보시면 바 있죠? 등기부, 열람, 발급, 등기 신청, 전자납부. 등기 신청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얘기죠. 등기부, 열람, 발급은 맨 왼쪽에 있는 거고요. 전자납부. 전자납부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얘기해요. 등기 신청 수수료. 우리 설립 등기할 때 2만 5천 원 납부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확정일자는 아시죠? 그 다음에 자료센터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료센터. 여기에 눌러보시면, 그냥 취소 누르세요. 눌러보시면, 각종 양식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 업무 하실 때는 양식 자체도 힘들어요. 여러분께서는. 전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웬만한 양식은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고, 그렇죠. 신청 양식, 첨부서면 예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등기 예규 선례도 다 나와 있죠. 이걸 꼭 바탕화면에 두시고요. 다시 첫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처음에 법인 설계관에서 상담이 들어오면 상호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래쪽 하단 부분에 왼쪽에 있죠. 법인 상호 검색. 그죠? 있죠? 왼쪽 하단에 법인 상호 검색. 예. 그걸 누르면,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걸 누르면 관할이랑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입력하면 이게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중복된 상호인지 나옵니다. 이걸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이거 자주 이용하실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등록면허세 정액번 신고 있죠. 각종 변경 등기, 등록면허세 여기서 등록세 신고하시고 고지서 뽑아가지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자주 이용하는 것이에요. 등록면허세. 저기 법인 상호 검색 있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첫 화면 PC 버전이요. 그 등록면허세 있죠.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예. 제가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닌데 자꾸 그러시면 어떡해요. 됐죠? 거기서 이제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시고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누르셨나요? 클릭하시면 이게 전국이랑 서울 제외, 그 다음 서울이죠. 본점이 서울이면 서울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서울 이외의 도시다 그러면 왼쪽 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그걸 출력하세요. 출력하신 다음에 여기선 바로 납부 연계는 안 돼요. 출력하셔가지고 이텍스나 위텍스 들어가셔가지고 납부하시면 돼요. 예, 작성을 해서 정액 등록세 같은 경우는 이텍스. 서울 같은 경우는 이텍스. 서울 이외에는 위텍스. 서울은 이텍스예요. 이텍스라고 그러고 서울 이외에는 위텍스라고 합니다. 여기 신청서 작성하시고 출력하시면 전자납부 번호가 있어요. 전자납부 번호.
19자리거든요. 19자리 이거를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전자납부 번호 입력란이 있습니다. 그때 입력하시면 자동적으로 이 정보가 쫙 떠요. 돈만 내면 됩니다. 정말 편해졌죠. 네, 많이 편해졌죠. 만약에 이게 종이도 아깝다 그러면 전자납부 번호를 적으세요. 아시겠죠? 적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네. 많이 뽑다 보면 이것도 아까워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자꾸 틀리고 또 뽑고 그러면 화나죠. 막. 이런 식으로 일단 인터넷 등기소요. 이걸 뭐 어차피 PC 화면으로 일을 하실 거니까 개인 PC로. 자, 이걸로 상호 검색도 하시고요. 일단 보셨고 깔아두세요. 바탕화면에. 그 다음에 이게 본점이요. 본점은 서울특별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금은 전부 다 도로명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본점 주소를 집번호로 알려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도로명으로 전환해서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등기 안 해줘요. 전부 다 도로명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의뢰인이 지점으로 가지고 왔다. 도로명으로 고쳐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 거 고쳐가지고 오라면 또 짜증내신 분도 있으니까 알아서 그런 거 다 해주셔야 됩니다. 공고 방법.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 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이건 그냥 관행적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씁니다. 공고 방법은 등기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본점이 경기도다. 이럴 때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 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이렇게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 매경은 전국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점의 위치에 상관없이 공고 방법으로 매경을 기재하면 상관없습니다. 물론 지역지라면 또 달라지겠죠. 일주의 금액, 금 5,000원. 일주의 금액 반드시 단일해야 되죠. 100원 이상이고 보통은 5,000원, 1,000원, 만원 그런 게 많습니다. 그건 다 정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발행할 주식 총수,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주식 총수, 실제로 설립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이 아니죠. 앞으로 발행할 주식 총수입니다. 이건 가급적이면 많이 잡으세요. 뭐 100만 주를 잡든 1000만 주를 잡든 상관없으니까 많이 잡으세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이죠. 발행 주식 총수가 설립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주 중에서 15,400주를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15,400주가 자본금이 되겠죠. 자본금 계산 어떻게 해요? 옆에 오른쪽 있죠. 7,700만 원, 15,400주 곱하기 5,000원. 5,000원 하면 7,7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10만 원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10만 주 중에 15,400주가 발행된 것이다. 일단 사업 목적 나오죠. 사업 목적. 사업 목적도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의뢰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기타 업종도 다 집어넣거든요. 보통. 이게 전부 꽤 많죠. 이걸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미리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목적 사항 중에 일부를 사업자 등록하는 겁니다. 이 전부를 다 사업자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당장에 하고자 하는 것만 세무서 가지고 사업자 등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목적 추가할 때마다 전부 다 돈이에요. 세금 내고 법무사한테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목적에서 그 옆에 적어두세요. 이것도 나중에 업 시작하시면 바탕화면에 다운받아 두세요. 통계청에 들어가시면 통계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니면 그냥 네이버 다음창에 바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름이 뭐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 통계청에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요.
각종 목적 사업이 있죠. 사업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통계청에서 말하기를 이 법인 사업 목적이요. 사업 목적이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목적만 보고요. 아,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 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제조업하면 안 돼요. 제조업 대체 뭘 제조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는 안 돼.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됩니다. 뭘 제조하겠는데 가구를 제조한다면 가구 제조업 이렇게 해주란 얘기예요. 신발이다 그러면 신발 제조업, 우유다 그러면 우유 제조업 그렇게 특정을 해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수백 가지가 나와 있어요. 수백 가지인지 수천 가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가. 이걸 보셔가지고 의뢰인들이 요구를 해요. 이런 목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 찾으셔가지고요. 적절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개설 및 운영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죠. 예, 체인사업법부, 음식용품 도소매업. 단순히 도소매업 하면 안 돼요. 그죠? 대체 뭘 도소매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란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요. 그래서 과일 및 채소, 도소면, 농축산물, 주방용기, 주방기물 이런 식으로 쭉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가운데 그 두 가지 있죠. 경정된 거. 위각호 관련 유통업, 인테리어 및 실내외 건축업. 경정사항이 있어가지고 등기를 했다는 얘기고요. 맨 마지막 위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정관에 있는 것들입니다. 정관을 보고 이걸 작성하는 거예요. 다음 넘기시면 또 등기번호가 나오고 이제 임원에 관한 거 나오죠.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만 주민등록번호랑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죠? 대표이사 이외에 이사나 감사는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요. 그래서 그 첨부 서면으로 대표이사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겠죠.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사내 대표권이 없는 이사 및 감사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필요 없죠. 주민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신분증 사본으로 가능한 거예요. 보통 이제 다 초본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혹시 깜빡하고 못 받았을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좀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회사 성립 연월일 나와 있죠. 2017년 3월 10일. 이건 설립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에요. 접수한 날 이게 회사 성립 연월일이 됩니다. 등기 기록 개설 사유 및 연월일 그랬죠. 설립 그랬네요. 3월 10일. 그리고 그러면 그 위에 있잖아요. 대표이사, 사내이사 쭉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의 임기는 2017년 3월 10일부터 개시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3년이죠. 그러니까 3년의 기산점은 3월 10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다른 게 우리 민법은 초일불산이 원칙이죠. 여기에 그대로 적용돼요. 초일불산이 원칙인데 설립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임원의 임기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아시겠죠? 민법은 초일불산입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3월 10일 날 설립이 됐는데 3월 10일 날 이사 대표이사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3월 10일부터 임기가 개시돼요. 그럼 3년은 언제예요? 3년이면 17, 18, 19, 20이죠. 2020년 3월 9일이 되겠죠. 3월 9일. 3월 9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날이 임기가 만료된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17년
3월 9일 날, 10일이죠. 10일 날 임기가 설립됐죠. 설립되고 3년이 2020년 3월 9일 날 임기가 만료되고, 그러면 이때로부터 또 3년 지나서 또 임기가 만료되겠죠. 여기서 중임 등기하고 또 3년 지나서. 이때는 언제냐? 2023년이죠. 3월 8일이냐 아니면 9일이냐.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보통 9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부터는 소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돼요. 불산입 원칙. 소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10일부터 계산하죠? 10일부터 계산하니까 9일이 만료가 되겠죠. 8일이 아니고.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또 무슨 문제도 있냐면은, 어차피 뒤에서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제가 여기 처음에 여기 강의를, 수험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너무 그냥 그 수험 강의처럼 들으시면 저도 부담스럽고,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해보셔야 돼요. 예, 해보셔야 돼요. 예. 아무튼, 임기 만료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실무에서도요, 재밌는데 좀 괴롭죠. 뭐 보정 나오고 그러면. 등기소 한 번 갈 걸 두 번 가고 그래야 되니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다른 법무사님도 다 경험한 사실이에요. 2014년 12월 2일 이때 이 사람이 취임했습니다. 취임해요. 설립은 그 전에 된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3년이면 2017년 초일 불산입이니까 12월 2일이 되겠죠. 아주 쉽잖아요. 또 끝자리를 맞추면 되니까. 쉬워요. 그런데 2일이 해필이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것도 민법이 적용돼 가지고 그 다음날로 연장된대요. 그죠? 민법 그런 규정이 있죠. 그 다음날. 그럼 3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자정. 그러니까 자정 밤 12시까지 연장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3일이 임기가 만료되는 거예요. 민법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취임하는 게 중임이죠. 다시 임기 시작은 언제예요? 4일이 되겠죠. 화요일 날. 화요일 0시요. 0시부터. 그러니까 3일 12시까지 딱 끝나고 바로 동시에 4일 0시부터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그래요. 이론적으로. 그래야 끊임이 없잖아요. 0시에 중임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 원인 일자를 적거든요. 등기 신청에 원인 일자는 2017년 12월 4일이 되는 거예요. 4일. 그죠? 중임일. 4일을 그 적는 거예요. 원래는 2일인데, 근데 2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밀리는 거예요. 밀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월 4일 날. 임기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그 다음 자정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그냥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2017년 12월 2일로 이걸 중임일로 잡았어요. 중임일로 잡아서 등기를 들어갔습니다. 등기를 들어갔는데 보정을 내더라고요. 보정. 그러면서 이 선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선례 좀 봐라. 2일이 아니고 4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서는 됐는데 뭔 소리 하느냐 따졌죠. 아 거기는 거기고 나는 안 된대요. 우리 등기한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데서는 됐는데 너는 왜 안 해주냐. 그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존심인 거죠. 각자 자기 판단권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성질만 건드는 거니까. 알았다고 해서 가서 결국 또 해줬어요. 그 인천이었는데 12월 4일로 고쳐줬죠. 가서 끊고 제 도장 찍고 사자로 고치면 되잖아요. 이거 하나로 인천을 다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서울중앙이요. 중앙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12월 2일로 해도 다 받아줘요.
아니, 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럼. 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면 절대로 보장은 안 나겠죠. 법대로 한 거니까. 예, 그죠? 선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그죠? 이렇게 하면 보장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서울은 다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해서 다 받아주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중임일 3년인데 이거 그잖아요. 이게 계속 2자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끝자리가 2자로 갔다 4자로 갔다 그런 것보다. 근데 좀 재밌는 선례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임기 만료일이 공휴일인데 그 다음날에 임기까지 연장되는지. 아니 공휴일날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임원이 꼭 공휴일날 꼭 쉬어야 돼요? 왜 그걸 여기다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설레 때문에 아마 법무사님들 여러분들 그냥 보정했을 거예요. 다 알아두시고요. 이게 3년에 한 번씩 등기 있잖아요. 정기 주총이 3월 31일까지 종료를 해야 되거든요. 법상, 우리 상법상 3월 31일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결산은 다음에 3월 31일까지 정기 주총을 열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 주총기 끝나고 정기 주총에서 이제 이사가 중임한다든지 감사를 다시 또 중임한다든지 그런 사건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등기라는 거죠. 상업 등기는. 그래서 4월 초순에 있죠. 초순까지는 이런 변경 등기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가격을 너무 후려치니까 그게 문제죠. 아무튼 법무사 이제 업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이건 하셔야 되니까 뭐 나는 소송만 전문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뭐 하면 그거 모를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셔야죠. 그 여러분들 기업하기 전에도 이제 주위에서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법인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좀 코치해 주시고 되는 거니까. 이거 사실 강의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그 등기부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1,000원인 거 아시죠? 다음에 이건 제가 사용하는 그 법인 설립 안내문입니다. 설립 안내문인데 여러분도 이걸 해서 좀 뭐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하십시오.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자필로 적으라고 그럽니다. 이걸 안내문을 내주고 설명을 하면서 자필로 적으라고 그래요. 상호 뭐 최소한 2개 정도는 적어달라고 그러죠. 동일상호 때문에 2개 정도는 적어달라고 그러고요. 본점 소재지 도로명으로 적어달라고 그러고 웬만하면. 그런데 굳이 집어넣어 적는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제가 변환하면 되니까. 사업 목적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건 서로 이제 아따해야 돼요. 조절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수정해서 다시 알려주고 서로 이제 피드백하는 거죠. 출자 금액, 자본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일주의 금액 얼마로 할 것인지. 발기인은 장차 주주가 될 사람들이죠. 발기인을 한 명으로 할 것인지 2명으로 할 것인지 그 사람들 인적사항. 종간 맨 마지막에 발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본에 있어야겠죠. 임원입니다. 대표이사는 누구로 할 것이며 이사는 누구로 할 것이고 감사는 누구로 할 것인지. 근데 감사는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안 둬도 되니까 그건 설명을 해줘야겠죠.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둬야 된다. 설명하시고. 그렇게 해서 설명하면 이제 감사는 대부분 안 둡니다. 그다음 그 비고란 보시면 발기인과 다른 사람이 임원이 되실 경우 추가로 주민등록 처분을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있고 다만 임원이 예국인이 있을 경우 예국인은 신청서에 생년월일만 적습니다. 걔들은 뭐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년월일만 적어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같은 거 그런 거 첨부해서요. 생년월일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 내국인요 13자리 다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 밑에 별표 있죠. 발기 설립 시 이사 감사 중 한 명은 주식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뭐 주식을 갖겠다고 그러면 가져도 상관이 없는데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합니다. 자, 발기인을 A, B로 뒀습니다. A가 60% 소유하는 걸로 하고 B가 40% 소유하는 걸로 합니다. 그럼 임원 대표이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 A로 하겠다. 그 다음에 사내이사 B로 하겠다. 그다음 감사는 C. 이 말이에요. 지금 발기인 아닌 임원이 한 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C가 있죠. 네. 뭐 감사해도 되고 이사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사 감사 중 한 명은 발기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한 명 이상은. 뭐 여러 명이도 상관없어. 한 명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럼 이자가 왜 그러냐? 이자가 회사 설비에 관한 조사보고를 합니다. 조사보고 절차를 거쳐요. 조사보고. 왜 그런 주식을 안 가진 사람이 공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회사 설립에 관해서 회사 설립 절차가 공정하게 됐는지 조사보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그래요. 필요 없다. 이렇게만 하겠다 이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사보고를 누가 해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조사보고를. 그럴 때는 공증인이 해야 돼요. 공증인. 그럼 공증인 참여해서 해라. 대신 비싸다. 이렇게 해주면 그럼 C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첨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싸다고 그래도 그 조사보고 작성하는데 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것만.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예, 아무도 안 해요. 아시겠죠? 사실 200까지 간다고 그래요. 조사보고 작성하는데. 아니 설립 비용이 우리도 그거보다 훨씬 못 받는데 뭐 그 돈 들여가지고 조사보고 작성을 위해서 꼴랑 한 장에 한 장이 뒤에 보시겠지만 한 장 작성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법무사님 C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꼭 이게 처음 하실 때는 이걸 간과해요. 그냥 AB 받아가지고 조사보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황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안내를 하실 때 꼭 C가 있어야 된다고 상담하셔야 돼요. 처음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경험이 없는데. 식은땀 나죠? 실전이잖아요. 의뢰인한테 욕먹고. 회계년도 12월 결산으로 하고요. 아무 말 없습니다. 이런 건. 공고신문은 그냥 매경으로 다 합니다. 보통 아시아경제 하는 데도 있긴 있던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설립 등기할 때는. 그다음 위 각 서류 유효기 한은 1개월 이내의 것입니다. 그랬죠. 원래 우리 법에는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인데 저는 그냥 1개월짜리로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3개월짜리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3개월 다 된 걸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게 접수날을 기준이죠. 접수한 날 기준. 그럼 내가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리고 당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최근 걸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물론 오래 거래했던 데는 한 2달, 석 달 다 되는 것도 봐주지만 그렇지 않는 한 전부 다 최근 걸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 서류도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 잔뜩 오잖아요. 임원 발기인이 많으면 날짜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본다고 그러는데도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그걸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왜 못 볼까 그러는데 진짜 못 봐요. 그게 안 보입니다. 서류가 많다 보면.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상호 선정 그랬죠. 동일 상호를 검색해야 하는 관계로. 아까 그 상호 검색란 있죠.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1, 2, 3번 차례대로. 다 번점 주소 그랬죠. 도로명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고요. 목적. 도로명으로 등기되면 그랬죠. 아시겠지만
이 빌딩 이름이 뭐죠, 여기? 합격인가요? 아무튼 시흥대로 이게 건물 이름을 적다 보면 건물 이름이 굉장히 긴 거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 그죠? 뭐 매차 아파트 해가지고 엄청 긴 들도 있어요. 이게 도로명이고요. 도로 이름이죠. 도로 이름. 이게 건물 번호죠. 건물 번호입니다. 저 3구 이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게 홀수죠. 홀수.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짝수로 갑니다. 이게 건물 399번, 99번지 건물 안에 208호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동네가 어디냐? 독산동. 여기까지가 도로명 기재사항입니다. 이건 건물명이에요. 건물명. 그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건물명. 이건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의뢰인이 이거 꼭 적어달라 그러면 적어줘야죠. 그죠? 이 독산동은 이제 법정동을 얘기하고요. 법정동. 이렇게 적지 마세요. 그냥 봉천 1동, 2동 이런 식으로 적지 마세요. 그냥 봉천동 하시면 됩니다. 이건 행정동이잖아요. 법정동으로 그냥. 독산 1동, 2동 그렇게 적지 마시고. 그래서 빌딩 호수, 빌딩 명칭, 이게 건물 이름이에요. 시트렉스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적어달라고 그러면 적어줘야죠, 당연히. 뭐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체계를 좀 알고 계시라고요. 목적입니다. 사업 목적에 따라 자본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법인 설립할 수도 있으나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제한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건설 관련 업종이라든지 여행 같은 업종 뭐 그런 것들은 자본금 제한은 있어요. 근데 그게 상업등기법상 자본금 제한이 아니에요. 등기는 뭐 100원짜리 설립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등기됩니다. 다만 나중에 사업하려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안 되겠죠.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서 자본금 제한이 따르는 것들은 따로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뭐 이 시간에 그것까지 할 수는 없고요. 일주의 금액은 최저 100원 이상이면 되죠. 발기인은 1인 이상입니다. 발기인 전원이 전부 주식을 인수해야 되죠. 그게 발기설립이니까요. 그리고 실무상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다 발기설립이에요. 그래서 저는 발기설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최소한 각 1인 이상이 한다 그랬죠. 자본금 10억 미만의 이사는 1인 이사도 가능하나 대표이사 직함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등기부 앞에 보시면 임원란 있잖아요. 보시면 사내이사 안 누구누구, 대표이사 안 누구누구죠. 같은 사람이죠. 주민번호가 앞에 같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사가 여러 명인 사람 중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뽑는 거죠.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사내이사 A 이렇게 두 번 표기를 합니다. 두 번. 사내이사 B, 사내이사 C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물론 이건 순서는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내이사가 이사가 한 명이에요. 그럼 대표이사 A, 사내이사 A 이렇게 표기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대표란 말은 뭐예요? 복수란 얘기잖아요. 복수 중에 한 명이니까 개념이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만 쓰란 얘기예요. 사내이사 A. 그래서 명함에는 물론 대표이사 누구누구라고 대표이사 A라고 명함을 뿌리겠죠. 그런데 등기부상은 그렇게 안 올라간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대표가 아니냐고. 답답하죠. 대신
내가 무음으로 해놨는데. 아, 죄송합니다. 사내이사 A. 뭐 하다 그랬죠?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든 여러 시 중에 한 명이 대표이든, 대표잖아요, 대표는. 그죠? 대표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민번호랑, 그렇죠? 주소가 있어야죠. 그죠? 당연히. 사내이사임에도 대표권이 있으니까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이게 이사가 한 명인 경우고요. 근데 글씨를 이렇게 못 쓰질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사가 1명인 경우 이렇게 사내이사 갑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기재 이런 식으로. 이사가 2명이 이사입니다. 2명이 이사인데 나도 대표할래. 가버리 서로 대표하겠다고 그래. 그래, 둘 다 대표하자. 그렇게 할 수 있죠. 가능하잖아요. 대표 이사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다 하자. 그래, 다 하자. 사내이사 갑. 주민번호도 기재하고 이렇게. 여기 꼭 불러야 되나? 사내이사 을. 대표이사 을. 주소. 왠지 이렇게 표기하면 될 것 같죠? 예. 근데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대요. 이게 안 된대요. 제가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적었는데, 이렇게 안 되고, 이사가 2명인데, 다 대표를 하고 싶다. 이건 각자 대표죠. 공동이란 말이 안 붙었으니까. 다 대표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대표란 말을 못 쓴대요. 우리 선례가.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라는 걸 지워야 돼요. 이렇게 등기 들어가면 보정 나와요. 보정 나옵니다. 야, 이거 선례랑 틀리다. 표기 방법이. 대표자를 빼야 됩니다. 빼고, 대신 대표 요건이 있으니까 주소는 기재하겠죠. 이렇게 기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시고요. 가끔마다 이런 등기부 가끔 있어요. 이런 등기부 보면 당황하지 마세요. 사내이사가 2명인데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각각. 그러면 각자 대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혀 표기 방법이 달라요. 이거 주의하십시오. 조금 쉬었다 할까요?